자, 대선을 그 정확히 15일 정도 이제 남겨둔 그 시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원팀의 면모를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후보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유세 현장 나서고요. 그리고 경선 후보였던 안철수, 나경원 의원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지원 유세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만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 전 시장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특사단이 이제 하와이 도착했는데 불안합니다. 자, 왜 불안하냐? 대변인이 말씀 듣기 전에 사진 하나만 지금 띄워주세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 프로필 사진 보시면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지금 파란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입니다. 저 대변인님 불안합니다. 저기 오죠. 하와이 가서 어떤 얘기를 지금 나누신 겁니까? 사실 저 직후에 그 수정된 프로필 사진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타이만 빨간색으로 좀 바꿔 매고 네. 다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그럼 이런 뭔가요? 중도인가요? 이런 그 사실 뭐 빨간색을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완전 파란색 지금 양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홍 시장님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 짐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거 좌파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 시장이 비난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특성과 지금 그런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홍 시장이 비난하는 국민의힘이 각자 자기만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하는 게 바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후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당 전체를 이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유세나 어떤 캠프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런 사실 좀 적대적으로 파편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도 실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그런 거울로서 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가 않은 전 상황이라고 보고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떤 당원들은 그 실망감에 홍준표 전 시장을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네네. 우리 시장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자기 퍼포먼스만을 가지고 이 조직 안에서 생존하는 방식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 그런 적개심을 조직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조금은 어설프긴 하지만 캠페인을 돕겠다라고 나선 거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전 이번에 안철수 후보를 정말 다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한동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탈핵 찬성 입장을 냈던 것이 안철수 후보였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중간에 이 광장에 이 열기가 거세지니까 한번 꺾었거든요. 이분들의 노고를 내가 알고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그런 좀 달래는 모습 보였지만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정말 일관되게 탄핵 찬성 입장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자기와 완전히 색깔이 다른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군말 하나 없이 도와주는 걸 넘어서 안 돕는 사람들에게 지금 꾸짖음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당의 큰어른 같은 지금 모습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당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당이 저도 왜 미운 게 없겠습니까? 저는 사실 대변인치고는 정말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방송 나와서도 저는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조직이 있어야 우리가 정권 창출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이 정치행위의 출발선이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때로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거악을 막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정당 정치를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뭉쳐서 뒤를 바라볼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30년이면은 굉장히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진짜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함께 몸담근 당인데 이제 한순간에 이제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단지 서운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놀랍다. 네. 뭐, 놀라운 그러니까 행동이다. 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국가가 가장 큰 정치적 공동체이고 국가가 그렇습니다. 당이라는 게 그 다음에 큰 정치적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치적 공동체가 작게 있는데 내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나라를 떠나서 막 나라를 욕합니까?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이렇게 큰 정치적 공통체에 몸을 담았고 또 공천도 여러 번 받아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떠난 다음에 그걸 욕할 것은 아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5월 9일인가요? 떠나면서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계속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네. 이게 간접 관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오늘 사진 올린 것도 그 오전에는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가 오후에는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제가 사진 자세히 보니까 이 넥타이 그 문양이 같은 걸로 봐서 그 AI로 하신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색만 바꾼 것 같기도 예, 색만 바꾼 하더라고요. 그런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좀 당에 힘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할 아니 하와이에 영원히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선 끝나고 도와온다고 했거든요. 들려오는 얘기는 없나요? 하와이 특사단 아직 못 만났다고만. 지금 뭐 찾아가서 네. 찾아가기는 했는데 어디서 만나야 할지조차도 합의가 안 돼서 네. 지금 그 접견도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솔직히 이 집안 싸움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이 그 집안을 숟가락 몇 개 가지고 싸우는 것까지 다 지금 국민들께 그러니까요. 공표가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후보 그 대통령 만들어주고 싶고 이재명 후보 웃게 해주고 싶으면 계속 이런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실제로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새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당이 알아서 망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토론에서도 이도저도 아닌 얘기하면서 적당히 면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면피만 하고 우리는 진짜 막상 정권 잡으면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저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지표를 정말 스테이블하게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S&P, 뭐 OECD, IMF 할 거 없이 전부 다 호평을 했었던 게 이 정권의 거시경제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이 당이 각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이런 정권의 이런 잘했던 측면들은 부각시키지 않고 치부만 들췄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만에 이렇게 분열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이롭게 하는 분열은 정말 필패다, 필패.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